네, 안녕하세요. 권희원입니다. 오늘은 지금 아직 장중이지만 2차전지 저희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2차전지 섹터 전체가 어느 정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0.2% 오르고 코스닥은 0.5% 오르고 있는데 좀 전기차 2차전지 섹터는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아무래도 많이 좋죠. 그 매크로적인 부분도 좀 개선이 많이 됐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희가 급락하는, 제가 이 방송을 급락하는 날이라든지 급등하는 날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방송을 조금 켜고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 바쁘신 분들이 좀 짧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방송을 켜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2차전지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LNF 주주분들 포함해서 지금 뭐 LNF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계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저도 역시 기분이 좋고, 이게 약간 제목 자체가 리딩방 같죠. 그래도 많이 좀 자극적으로 좀 써야지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재미로 한번 써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LN 뭐 급등 이유나 이따가 또 내려갈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좋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 좋을 것 같고, SKIT나 LG 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7% 이상 오르고 있고,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다시 천슬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슬라가 요즘 다시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한 제가 정말 이런 종목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제가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 투자자의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부분도 좀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LNF가 오늘은 좀 상승을 많이 했어요. 좀 이번 주 자체에. 그래도 오늘은 또 좀 초반에 급등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뭐 한 네다섯 가지 막 다 뽑아왔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개미 주주분들의 뭐 수급 이런 영향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개미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을 한번 더 좀 자극을 하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할 텐데, 양극재 신공장, 네, 잠시만요. 양극재 신공장 죄송합니다. 시생산이 돌입됐다. 이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3월에 시생산을 했고, 원래 5월달 정도로 예상했는데 한 6월 말 정도에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생산 지금 3월 달에 시생산하고, 뭐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수율 잡는데 1년 걸리지만,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NNF는 이제 이런 공장 가동에 대한 노하우가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어느 정도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제 송도 수율 잡는 데 시간이 걸리고,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는 거는 보통 6월 말 정도부터라고, 대량 양산은 6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지금 말씀 중에 이런 오늘은 좀 전반적인 최근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LNF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 직납이나 이런 경쟁력 관련해서 연재를 하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간은 좀 영상이 길다 보니까 주말에 좀 편히 보실 수 있게 남길 테니까 죄송합니다. LNF 영상이나 이건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양극재 경쟁력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 기술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공유 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뭐 주가의 한 흐름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저도 또한 당연히 기분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참 남아 있어요.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공부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의 뉴스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면은 굳이 이 공장이 시가동에 들어간다.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NCM이 생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더 물론 초반에 이런 비용 때문에 감가상각비 때문에 이익률이 좀 초반에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런 한 제품만을
주로 생산을 하는 NCMA, LNF 같은 경우는 빠르게 납품을 하면서 이제 그 제품 이익률은 그 한 제품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예요. 그래서 올해 당연히 양극재 대장은 에코프로비엠이지만 올해는 일시적으로 매출이 에코비를 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에코비는 또 이제 내년부터는 점점 차이를 다시 벌려가긴 하겠지만, 보게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5만 톤 기존 가지고 있는 5만 톤 캐파 대비 이 공장은 7만 톤이에요. 지금 근데 시생산되는 거는 한 60% 정도만 오픈하는 거니까 3, 4만 톤 정도, 4만 톤 정도를 이제 시생산을 돌입을 했고 5월, 6월 말에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뭐 12월 달에 좀 더 추가적으로 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지금 12만 톤 캐파를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25년까지 20만 톤 캐파를 갖출 것이다. 다만 에코비는 뭐 거의 50만 톤이죠. 그런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LNF의 장기적인 그 시각에 대해서 영상을 남길 거지만, 레드우드랑 하면은 걔네들도 뭐 40만, 50만 톤에 육박할 것이다. 왜냐면 여기는 유럽이나 미국 물량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조로 두시고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겁니다. 에코비 같은 경우도 저도 주주입니다. 자꾸 제가 상대적으로 LNF를 더 좋아하는 그 사람이고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둘 다 엄마 아빠 같은 느낌이지만 좀 더 여기에 투자를 더 두고 있는 와중에 좀 더 에코비랑 비교를 하면서 제가 상대적으로 에코비를 내리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계속 같이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NF도 2025년까지 그 캐파를 분명히 꽤 갖출 것이다. 20만 톤이 아니라 40만, 50만 톤 이상으로 갖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드우드랑은 그 공시 뜨면은 당연히 오를 거라냐라는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기대치 대비해서 높으면은 오를 것이고, 레드우드도 어떻게 보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유럽 물량에 대한 이런 그 뉴스도 나왔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시장의 예측치를 시장의 예측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인데, 저는 시장의 예측치보다 더 높은 그 생산 증설량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LNF 여기서 뭐 쭉쭉 뭐 일반적인 얘기가들이 나오고 있고, 차세대 제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 주주총회 때 대표님과 뭐 김철진 연구원님이나 다른 주주분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좀 어느 정도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NCMX 양극재나 단결정 양극재도 이제 기발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단결정 양극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거가 많이 있는데, 이 LNF는 지금 단결정 양극재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수율도 90%대로 이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영상으로 설명할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양극재는 많이 충전, 방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야 저희야 뭐 20만 킬로 이내에 타는 배터리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진짜 많이 뭐 50만 킬로 타야 되는 장기적으로 뭐 로보택시나 이런 것들이 되면은 충전 방전이 되면서 이런 결정체들이 이런 쉽게 말해서 깨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분리가 돼서 좀 쉽게 말해서 오래 갈 수 없는데, 단결정 양극재 같은 경우는 그런 결정 구조가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키로수를 뛰어도 그 키로수의 뭐 이런 하락폭이 거의 없다,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뭐 500km 차를 뭐 몇 년간 타면은 조금 뭐 480km로 이렇게 줄기도 하고, 저희 핸드폰도 줄죠, 조금씩은. 그런 것처럼 조금씩 다 줄기 돼 있는데, 단결정 양극재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충전 속도나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NCMA 말고도 추가적인 NCMA 같은 경우도 이 니켈 함량이 94%, 9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열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다 뭐 좀 더 다른 물질 도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보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LNF 담당자들과 뭐 그 외에 애널리스트나 이런 좀 내부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LNF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기술력에 대한 예전에는 자신감이 좀 부족했었는데 확실히 많이 자신감이 는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IR 자료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미리 알았겠지만 실제 개인 주주분들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심에 영향을 끼쳤고,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테슬라와의 관계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가면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수준에 뭐 2% 정도로 떨어졌는데 네,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요즘에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렌드에 관련해서 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오늘 하루의 주가에 대해서는 뭐 오르던 내리던 이렇게 크게 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촌슬라의 복귀가 요즘에 테슬라가 워낙 많이 화제를 다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LNF도 그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외국인들의 투심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근데 아무리 테슬라에 대해서 막 너무 좋은 차다 막 그렇게 얘기해도 미래의 지배적인 차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제 지인들은 테슬라라고 하면은 테슬라 별로다 막 이런, 다른 차랑 뭐 똑같이 아우디 뭐 이트론이 어떤지 뭐 폭스바겐이 어떤지 그거 살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테슬라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 그냥 전기로 가는 차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나중에 뭐 뒤늦게 알겠죠, 이 테슬라에 대한 위대함을. 그래서 주가도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따라갈 것인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제 테슬라 올라면 LNF도 더 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요즘에는 테슬라만큼의 상승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테슬라의 상승력을 다 가져가려면 NCMA 계열이 더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LFP 노이즈가 좀 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지만, 이 LNF는 또 비장의 무기, 직납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면은 이 테슬라의 상승력보다 더 높을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저는 LNF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재회복, 이게 사실 제일 크죠. 이 미국 나스닥이 저는 이번에도 또 느낀 게, 전체가 흔들리면은 아무리 종목이 괜찮아도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느꼈고,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수준이 오면은 다들 취해 있을 때 눈물을 먹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금씩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아무리 종목이 좋든 뭐든 더 오를 것 같아서 아깝든 이 현금화를 눈물을 먹고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꼭 나중에 더 어느 정도 더 올랐을 때 조금씩은 실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실적주에 대한 이제 어닝 시즌이 됐죠. 3월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LNF는 숫자가 제일 좋게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또 계속 이전에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하이니켈은 지금 쇼티지인 거고, 거기다가 또한 테슬라를 최종 납품처로 갖고 있는 LNF는 실적이 제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몇 주 뒤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수없이 LNF의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숫자에 관심을 가지는 시즌이 왔다. 그래서 LNF에 더 관심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또한 이제 전환 수급 얘기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전환 사채 물량이 워낙 크죠. 이게 지금 110만 주 CB 물량이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정리돼가지고 오늘로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상승폭을 제한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저희가 가는 데는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상승폭을 좀 제한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좋은 시그널이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단결적 연극제는 뭐 짧게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 오늘 엔솔 발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게 제가 밸류체인 말씀드렸지만, 엔솔은 지금 포케도 많이 수혜를 받겠죠. 포케나 지금 LNF가 원탑이고 포케가 그 다음인데,
사실 LNF는 지금 다 테슬라에 납품하기도 부족한 물량이기 때문에 4K도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4K는 GM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져갈 거고, 자체적으로 LG 화학에서도 많이 공급할 거고. 그래서 엔솔이 잘 나가면은 예전만큼의 관계는 아니지만, 아, 엔솔이 잘 나가면은 이 밸류체인인 4K LN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해서 LNF도 좀 상대적으로 매출이 뒷받침이 지금 뭐 생산하는 족족 뭐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솔도 오늘 뭐 8% 이상씩 올라갔고 그동안에 낙폭을 많이 줄여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뭐 성장주에 대한 재관심도 있고 뭐 스텔란티스나 지금 요즘 뉴스를 막 쏟아내고 있죠. 뭐 제 자체 미국 공장이라든지 캐나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서 더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완전히 올인한다고 봐야 돼요. 사실 LG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 그리고 IAT도 제가 조금씩 매수를 많이 1억 2억 정도를 했는데 많이 그래도 회복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아직은 뭐 거의 바닥 수준이죠. IAT 영상도 제가 올린 것들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AT는 뭐 지금 오르는 것은 남들처럼 다 오르는 수준인 거고 본격적인 거는 배터리 쇼티지가 고정비 때문에 배터리 쇼티지가 완화되는 구간에 있어서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IT도 꼭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요즘에 최근에 LG화학이나 오늘은 내리지만 또 이따가 오를 수도 있고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내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성 SDI 뭐 목표가는 지금 다 100만 원인데 뭐 40만 원까지 가고 그랬을 때 거의 뭐 아우성들이 대단했죠. 근데 제가 2차전지에 왜 투자를 하는지를 오늘 처음에 올렸었는데 우상향 섹터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 분들이 내렸을 때 계속 매수를 하고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좀 뭐 10% 내리면 500만 원, 예를 들어서 20% 내리면 800만 원, 30% 내리면 10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더 밑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반대인 거죠. 지금 80% 먼저 투자하고 20% 투자하고 50% 내렸을 때는 뭐 거의 뭐 투자도 못 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투자의 기본 기법에 분할 매수를 하시는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고 저희 개미들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으로 보시는 마인드로 이런 내릴 때 남들이 진짜 곡소리 날 때 조금씩 매수하고 또 내리면 또 근데 사실 이 고통스럽긴 하죠. 내렸을 때 또 매수한다는 게. 근데 결국은 개미들은 이런 것들을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꼭 하셔야 된다. 또 반대로 지금 오른다고 해서 취해 계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그 상승 포인트들이 왔을 때는 눈물을 머금고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개미들하고 정반대로 꼭 행하셔야지 돈을 못 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비단 지금 제가 이번 주만 좋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본인들의 계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게 누계로 보면은 뭐 큰 수익을 내보신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게 누가 빨리 깨닫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개미들과 이 정반대로 움직이지면 않으면 절대 돈을 버실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투기도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를 뭐 평생 하실 투자지만 이거를 누가 빨리 깨닫느냐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제가 계속 남기고 싶지만 거의 안 보실 것 같아갖고 이렇게 틈틈이 듣기 싫은 잔소리는 이렇게 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오를 거 예상했죠? 이런 얘기들을 뭐 유튜브 보면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뭐 지금 뭐랄까 리딩 투자 하시는 분들 영상들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린 거는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 친구들도 얘기하죠. 뭐 내가 이번에 30% 먹었어, 50% 먹었어. 마이너스 먹은 것들은 다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좌를 열어봐라. 네가 한 번이라도 큰 돈을 수익을 냈었던 누적으로 한 번이 아니죠. 이 마이너스 난 것도 다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누계로 난 너의 실적들을 보게 되면은 널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그거 다 한두 번이에요. 10개 중에 한 두세 개, 나머지 잃으면 더 크게 잃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열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두 번의 그런 운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누계 실적으로 보셔야 그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계 계좌가 좋지 않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잔소리를 꼭 마음속에 새겨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뭐 나쁘지 않지만 주가가 이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제가 올리는 영상, 이런 장기적인 영상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일 시황 이런 것들, 단기적인 트렌드 이런 것도 뭐 중요할 때 있지만 한번 그것들을 더 중시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은 다들 일단은 뭐 짧지만 축하드리고 네, 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